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새로 생긴 메시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말풍선 모양이 나오죠. 이 말풍선을 누르게 되면 1대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용하시던 문자 메시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룹 채팅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단톡방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룹 채팅 들어가시게 되면 상대편 전화번호나 연락처에 있는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채팅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시고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죠. 이 경우에는 상대편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또 플러스 누릅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전화번호가 올라가게 되죠. 이 경우 플러스 채팅을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번호를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연락처가 있는 경우 연락처가 아래쪽에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등록된 연락처가 없어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경우 연락처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을 경우 그 연락처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위쪽에 올리시게 되면 카카오톡의 단톡방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단체 문자가 있죠. 이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1만 입력을 하게 돼도 내 스마트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휴대폰 사용 기종에 상관없이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문자 메시지만 입력을 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해당 연락처로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락처에 없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번호만 입력하시고 플러스 버튼만 누르시면 위쪽으로 번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기종에 상관없이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생긴 메시지 전송하는 세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채팅 플러스 설정이라고 새로 생겼죠. 채팅 플러스 설정 들어갑니다. 같은 갤럭시 휴대폰 사용자끼리는 그룹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룹 대화에 초대가 오게 되면 참여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달 안 된 메시지라고 있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송을 했을 때 통신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에러가 나서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내기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다시 보내기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보내기 전에 묻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메시지를 전송을 했을 때 전송이 안 될 경우 문자나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다시 보내기에 체크하시면 내가 다시 보내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전송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첨부 파일 자동 다운로드인데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상대편이 첨부 파일을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자동 다운로드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것은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상대편이 잘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광고라든지 스팸 메일에 포함된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게 되면 바이러스나 멀웨어에 감염될 위험이 있죠.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다운로드 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채팅 플러스 관리가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이 채팅 플러스 관리에서는 채팅 플러스를 끄게 되면 메시지는 계속 주고받을 수 있지만 1대1 채팅이라든지 그룹 채팅, 읽음 확인,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의 기능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인들과 이 채팅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1대1 채팅과 그룹 채팅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 플러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채팅 플러스 끄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주로 대화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채팅 플러스 관리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채팅 플러스가 켜 있는 상태인데요.
불특정 다수들과 이용할 때는 채팅 플러스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채팅 플러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팅 플러스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메시지 앱에서 카카오톡과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채팅 플러스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폴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내 개인정보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안 폴더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이 습득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절대 보안 폴더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 보안 폴더를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이미 보안 폴더를 설정한 분은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보안 폴더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만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보안 폴더라고 있죠. 보안 폴더 선택합니다. 보안 폴더 사용 환영한다고 하죠. 계속 누릅니다. 보안 폴더에 필요한 권한 설정을 해줘야죠. 캘린더, 연락처, 사진, 동영상, 음악, 오디오 계속합니다. 그러면 보안 폴더를 생성을 하게 돼요. 생성할 때 시간은 약간 걸립니다. 보안 폴더 설치가 완료되면 보안 폴더 잠금 방식 설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핀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패턴, 지문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잠금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안 폴더 잠금 해제를 잊어버린 경우 삼성 계정을 통해서 잠금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폴더를 이용할 경우에는 삼성 계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삼성 계정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혹시 없는 분은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상단에 삼성 계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계정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정이 돼 있죠. 우선 삼성 계정부터 설정을 하시고 보안 폴더를 만들도록 하세요. 보안 다시 들어가서 보안 폴더 들어오시게 되면 잠금 방식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패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 입력하라고 나오고 입력만 해주시면 그대로 패턴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안 폴더 자동 잠금인데요. 화면이 꺼지게 되면 보안 폴더가 자동으로 잠금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보안 폴더로 다시 들어가려면 패턴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저는 패턴으로 설정했지만 핀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지문으로 설정한 분들은 그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앱스 화면에 보안 폴더 추가라고 나오죠. 보안 폴더가 보이는 게 좋겠죠. 보안 폴더는 추가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 보안 폴더에서 이용할 애플리케이션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보안 폴더에서 이용할 여러 가지 앱들을 지정할 수 있죠. 일단 홈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안 폴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앱스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보안 폴더가 생성됐네요. 이 보안 폴더 터치하고 기다리고 홈 화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안 폴더인데요.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터치합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오게 되면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 기능을 켤지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안 폴더 잠금 해제하는 방식을 잊어버렸을 경우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보안 폴더는 어떤 방식으로도 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원상복귀가 불가능하죠. 중요한 자료를 전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삼성 계정 초기화 기능은 활성화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삼성 계정으로 초기화를 해서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안 폴더로 들어온 상태인데요. 보안 폴더에서도 카메라, 갤러리, 연락처, 내 파일, 인터넷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안 폴더로 들어오면 스마트폰 우측 하단에 보시면 Secured by Knox라고 해서 이렇게 보안 폴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안 폴더로 들어오게 되면 보안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앱들이 보이게 되죠.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 보안 폴더에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 찍은 사진이 보안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갤러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연락처나
삼성 노트 캘린더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캘린더에 일정을 기록할 경우 보안 폴더에 있는 캘린더에서 일정을 기록하면 해당 내용은 보안 폴더 안에서만 볼 수 있겠죠. 내 파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무것도 없죠. 저는 지금 보안 폴더로 처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 폴더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사용 방법은 전부 동일하고요. 보안 폴더에 있는지 보안 폴더 밖에 있는지만 다른 거죠. 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홈 화면에 있는 갤러리의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동하기를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죠? 여기서 다른 사진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사진 전부 체크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홈 화면에 있는 갤러리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동을 한 것이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 홈 화면 누르고요. 보안 폴더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죠. 이제 이 사진은 보안 폴더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중요한 문서나 사진, 영상들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잠금 화면 상태로 바꿨는데요. 다시 터치하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보안 폴더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패턴을 그리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안 폴더가 잠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잠금을 풀어야만 이렇게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기본 앱 외에도 여러분이 쓰시는 앱을 보안 폴더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폴더에서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에 보안 폴더에서 이용할 앱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바일 팩스 앱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보안 폴더에 해당 앱이 들어와 있죠. 자,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앱스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도 모바일 팩스가 들어와 있죠. 보안 폴더에 앱을 추가할 경우 그 앱이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사가 됩니다. 즉,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보안 폴더 밖에 있는 이 앱과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은 별개로 작동되게 됩니다.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과 보안 폴더 밖에 있는 앱이 서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개의 앱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계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안 폴더에 접근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보안 폴더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패턴 모양을 다르게 그릴 경우 아래쪽에 패턴 찾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패턴 찾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삼성 계정 로그인하기 위해서 초기화하라고 나오죠. 초기화 하시게 되면 보안 폴더 접근 방식이 초기화되면서 새로 본인 인증하고 비밀번호를 새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안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안 폴더의 또 하나의 장점은 메신저 앱을 두 가지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보안 폴더에 추가를 해놓으면 계정이 두 개가 있을 경우 두 개의 계정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한 번에 하나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죠. 자, 보안 폴더 들어가신 다음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카카오톡을 추가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 보안 폴더에 추가됐죠?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을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설정을 다 해줘야 돼요. 허용하겠습니다. 자, 카톡을 시작한다고 하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나오겠죠? 이렇게 전화번호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폰에는 전화번호가 하나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카톡을 보안 폴더에서 또 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폰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eSIM 또는 듀얼심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가지 번호를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에 또 다른 번호를 입력해서 하나의 폰에서 두 개의 카톡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번호에 하나의 카카오톡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다른 SNS들은 전화번호가 필요 없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계정으로 두 개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안 폴더 설정을 하게 되면 홈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릴 때 나오는 알림창에서 보안 폴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알림창에서 보안 폴더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제일 끝으로 넘어간 다음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안 폴더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안 폴더 들어와 있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리면 보안 폴더를 기본 알림창에 추가할 수가 있죠.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홈 화면에 배지가 없더라도 여기서 바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보안 폴더 버튼 누르고 기다리시면 보안 폴더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폴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중요한 자료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보안 폴더를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잠자리에 들 경우에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고 밝기를 낮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 매번 알람도 끄고 이런 것들을 매번 상황에 맞춰서 일일이 다 조정을 하시는데요.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게 되면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드 기능을 이용을 하면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모든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렸을 때 모드가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우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모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모드가 있을 경우 터치해서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없을 때는 꺼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켜게 되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나오게 되죠. 수면, 영화관, 운전, 운동, 휴식, 업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모드와 루틴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설정이 되겠고요. 루틴의 경우는 내가 루틴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묶어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는 터치 한 번으로 그 모든 설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편리한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모드에 보시면 수면이 있죠.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실 때 설정하는 여러 가지들을 여기 있는 수면에 들어가셔서 한 번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누릅니다. 숙면을 취하고 제 시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설정한다고 하죠. 시작합니다. 수면 모드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미리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취침을 10시에 해서 기상을 7시에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놨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스마트폰이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0시면 조금 일찍이죠? 조금 더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설정을 따로 하기 싫으시면 건너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다음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간에는 방해 금지, 전화 및 메시지, 앱 알림 이런 것들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지정할 수 있죠. 방해 금지 모드는 알림, 전화, 메시지 모든 것들이 무음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전화라든지 중요한 알림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제외를 해주시는 겁니다. 전화 및 메시지 누르시고요.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하게 되면 그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연락처 추가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 전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수면 모드로 나서 방해 금지가 돼 있더라도 해당 연락처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는 받기 싫은데 메시지는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전화는 전체로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만 적용 안 함으로 두시면 이 연락처에서 오는 메시지는 알림이 나오게 되고요. 전화가 올 경우에는 무음으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상 걸려온 전화죠. 같은 전화번호로 15분 이내에 전화가 다시 오면 그때는 벨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수면 모드를 시작할 때 적용할 설정이죠.
아무래도 모두 소등한 어두운 상태에서 칼라 화면이 밝게 나오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흑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 다크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소리와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벨소리나 알림,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 모드를 선택하면 내가 지정한 그 설정들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일일이 해당 설정에 찾아가서 바꿀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영화들도 많이 보러 가시는데요. 영화관 모드도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메시지, 알림, 화면 불빛들을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영화 보러 가셨을 때 알림창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요. 그 다음 우측으로 가셔서 여기 있는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모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영화관 누르시면 바로 영화관 모드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관 모드를 아직 설정을 해 놓지 않았죠.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운전이라든지 운동, 휴식, 업무도 모두 설정이 가능하죠. 모드를 꼭 보시고 여러분이 자주 이용할 만한 그런 모드는 미리 설정을 해 두시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틴이 있죠. 이 루틴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드에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루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측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 추가하기죠. 예를 들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를 자동 실행해서 공유기에 연결을 하고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켜지고 볼륨 조절이 자동으로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블루투스는 외부 나갈 때는 끄는 게 좋죠.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블루투스가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찾기 때문에 댁에 계실 때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나갔을 때는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하는 게 좋죠. 그런 것도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을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기상, 잠들기 전에, 취침 중, 해외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소를 선택을 하면 현재 내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집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장소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접속이 된다거나 또는 와이파이 신호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루틴이 실행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올 때도 있고 통화 중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하겠죠. 저는 와이파이 신호 강도로 한번 해볼까요? 신호 세기가 각 단계마다 이하라고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 집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꺼지고 볼륨도 낮아지게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신호 세기를 여기서 지정을 하면 돼요. 자, 신호 세기 1 이하죠. 자, 그러면 집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경우 이 루틴으로 실행할 동작 추가하기가 있죠. 조건은 또 다른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될 때 스마트폰이 이런 기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플러스 누릅니다. 연결도 있고요. 연결된 기기, 소리 진동, 디스플레이, 잠금, 보안, 위치, 백업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어디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모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와 내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연결로 들어가서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 안 함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질 때는 블루투스는 끊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작을 추가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소리 및 진동 들어가서 소리 모드와 음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소리 크기를 줄이겠죠. 외부에서 버스를 탔다든지 전철이나 지하철을 탔을 때 소리가 크게 나오면 주위에 민폐죠. 자, 그때는 이렇게 소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벨소리 40, 알림 46, 시스템 40으로 소리가 줄어들게 되죠. 자, 또 동작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겠죠. 배터리도 절전 모드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전 모드 사용으로 하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블루투스를 사용 안 하도록 끄게 되고요. 소리도 전부 40%로 낮아지게 되고 스마트폰이 절전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신호 1 이하일 때 이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집으로 다시 와서 와이파이 신호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1 이상으로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틴이 종료되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동작이 되겠죠. 지금 동작 3개, 조금 전에 추가한 동작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외출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드에 보시면 외출이라고 뜰 거예요. 자, 이 루틴은 따로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아도 자동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실행을 할 필요가 없죠. 자, 하지만 모드는 어때요? 모드는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모드일 경우는 선택을 해주시고 루틴일 경우는 자동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시고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시고 모드로 오신 다음 모드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모드는 뜨게 돼요. 여기서 원하는 모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어때요?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모드에서 지정한 대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루틴은 어떻죠? 따로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건만 만족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수면 모드 끕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다시 모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 모드 및 루틴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모드들은 실행을 해야만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겠지만 루틴은 이제 쓰지 않을 거예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편집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모드 선택하시고요. 모두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드는 없어졌죠. 원하는 모드만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모드를 활용하면 번거롭게 매번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꾸지 않으셔도 한 번에 모든 설정을 변경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드 기능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이 채팅 플러스로 바뀌면서 카카오톡 못지않은 놀라운 기능들이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의 새로운 채팅 플러스 문자의 편리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앱 실행합니다. 문자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기존의 문자 메시지 대신 채팅 플러스라고 바뀌었죠. 채팅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카카오톡의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문자 메시지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문자를 보낼 때 새로운 문자 버튼이 있었지만 이제 우측 하단에서 채팅 플러스 문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대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게 되었죠. 1대1 대화는 기존에 이용하던 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대1 대화 누르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직접 원하는 번호를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대화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한 말풍선이 나오게 되죠. 이때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삭제는 선택한 말풍선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답장의 경우에는 해당 말풍선에 답장을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를 할 경우 대화창에 답을 쓰게 되면 바로 앞선 대화에 대한 답이 써지게 되죠. 자, 그런데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여기서 답장을 주게 되면 지금 제가 선택한 말풍선에 대한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어떤 말풍선에 대한 답장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위쪽에는 선택한 말풍선이고요. 아래쪽이 답장이죠. 자, 위쪽에 있는 선택한 말풍선을 눌러주시면 해당 말풍선이 움직이고 그 말풍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의 기능과 많이 유사하죠. 자, 다시 말풍선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복사와 텍스트 선택을 할 수 있네요. 자, 글자 복사는
말풍선에 있는 글자를 복사하는 것이고요.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텍스트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풍선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거나 수정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 상단에 복사 공유 사전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365로 이 해당 텍스트를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전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전달을 누르게 되면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당 말풍선에 여러 가지 이모티콘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오죠. 이런 이모티콘들을 선택해서 말풍선 옆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하트 모양을 눌러보면 하트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제 문자를 터치했을 때 나오는 메뉴들이고요. 상대방 문자를 터치하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삭제, 답장, 복사, 전달까지는 같지만 그 아래에 공유, 별표하기, 리마인더 추가, 상세 정보 보기,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모티콘은 그대로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공유의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업무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과 문자를 같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서로 간의 대화를 전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카카오톡과 문자를 오가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별표하기가 있네요. 자, 이 별표하기를 누르면 해당 메시지에 별표를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방에서 대화하다 보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 두시면 나중에 그 별표 메시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메시지를 모아서 보는 방법은 대화방 안에서는 안 되고요. 대화방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채팅 플러스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별표 메시지라고 있죠. 이 별표 메시지를 이용해서 별표 메시지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문자 메시지에 있는 모든 메시지에서 찾아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리마인더에 추가해서 중요한 메시지일 경우 해당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리마인더에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리마인더 저장했다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앱스 화면에 리마인더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앱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마인더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리마인더 표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리마인더를 설정한 메시지만 전부 모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리마인더로 설정을 해두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꼭 이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자주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는 대화방에 들어오시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지나간 메시지를 찾을 때는 한참 위로 올라가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 검색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검색합니다. 그러면 검색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단어나 문장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전체 메시지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위로 올리고 내려서 찾지 마시고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으로 찾을 때 입력을 직접 하지 않으셔도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마이크 버튼 누르고 연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바로 찾아주게 되죠.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X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각각의 대화방마다 중요한 대화방이 있고 지인도 있고 인사만 하는 대화방도 있는데요.
잘못해서 중요한 대화방에 엉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는 아예 대화방 색을 바꿔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대화방 맞춤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당 대화방의 컬러를 아예 바꿔주는 거죠. 또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지정을 하시면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낭패 보는 경우를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정을 하시던지 또는 눈에 띄는 컬러를 지정해서 실수를 미연에 막도록 하세요.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위치를 잡아주겠죠? 그리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화방 배경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이때 모든 대화방에 적용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대화방에 전부 이 배경이 적용되니까 이건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뒤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뀌었죠?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대로 돌리실 때는 초기화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 있죠. 채팅 플러스 문자 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네이버 지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네이버 지도가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 지도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네이버 지도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문자 앱에 들어오셔서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가 뜨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시면 정확한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자,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 선택합니다. 자, 약속 장소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 상태에서 확대를 최대한 하시고 정확한 위치에 위치 표시 버튼을 얹은 다음 위치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 위치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겠죠.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위치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정확한 위치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도 위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구글 지도보다는 네이버 지도가 좀 더 정확한 위치 전송을 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네이버가 국내에 좀 더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더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 구글 지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구글 지도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용 방법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오디오 전부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직접 음성을 녹음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에 파형 모양이 보이죠. 자, 이 버튼을 누르고 직접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전송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도 카카오톡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편에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공유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 있는 연락처 버튼을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선택해서 완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파일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텍스트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락처 파일로 이용하면 상대방이 이 VCF 파일을 선택해서 연락처에 추가할 수가 있죠. 자, 텍스트를 누르면 그냥 텍스트로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 예약 기능이죠. 저 같은 경우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보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수가 많죠. 미리 예약을 해 두시면 스마트폰이 꺼져 있던 켜져 있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내놓으면 해당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되게 되겠죠. 자, 메시지 예약 눌러주시고요. 날짜와 시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 선택합니다. 물론 월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상단에서 월을 바꿔주면 해당 월로 바뀌게 되겠죠. 특히나 생일 같은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일일이 기억을 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상대방 생일에 미리 메시지를 예약을 해뒀다가 전송을 하면 그 날짜에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전송 시간은 나중에 예약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완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오전, 오후부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오후로 바뀌죠. 여기서 오전, 오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은 터치하신 다음 원하는 시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터치하고 30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예약했다고 나오고요. 그 메시지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말풍선 색이 다른 색으로 나오죠. 자, 기존에는 이렇게 파란색인데요. 지금은 회색으로 나오고요. 앞쪽에 시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약 메시지라는 뜻이죠. 자, 만약 이 상태에서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녕하세요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는 항상 하단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메시지가 전송이 돼서 예약 메시지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헷갈리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항상 올라와 있으니까 이 대화방에 들어오면 예약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과 언제 전송될지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여기 있는 시계 모양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죠. 자, 삭제하면 없어지게 되겠고요. 편집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날짜 시간도 터치해서 바꿔줄 수 있고요. 메시지 내용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죠. 자, 편집이 끝나셨으면 다시 전송 버튼 누르시면 예약 메시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 채팅 플러스 앱의 대화방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편리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분명히 이런 기능이 있을 텐데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은 이런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앱에서 부재중 전화라든지 거절한 전화, 발신 전화, 수신 전화를 구별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화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최근 기록으로 들어가세요. 최근 기록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줄 3개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누르면 통화한 모든 통화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재중 전화를 누르고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받지 못한 전화만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거절한 전화를 선택하면 거절한 전화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발신 전화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건 전화만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신 전화하면 내가 받은 전화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보통은 모든 전화로 되어 있죠. 자, 혹시 걸려왔던 전화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부재중 전화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온 전화인데 다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번호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수신 전화만 선택해서 날짜가 전부 나오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메시지의 별표하기 기능입니다. 자, 메시지 앱 들어갑니다. 보통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시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몇백 개 이상은 다 되시겠죠? 그런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나 다시 봐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간 다음 기존에 있던 메시지를 전부 찾아보죠. 자, 이런 것들은 별 표시를 해두게 되면 별 표시한 메시지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 장소를 보내줬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보려고 하면 일일이 찾아야 되죠. 자, 이럴 때 해당 메시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별표하기라고 있죠? 별표하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에 별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별 표시가 된 메시지는 전부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도 별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 메시지도 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별표하기 합니다. 이 별 표시는 파일, 사진, 문자 상관없습니다. 메시지로 온 것은 무엇이든 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문자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별표 메시지라고 있죠. 별표 메시지 선택하게 되면 별표한 메시지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대화방이 달라도 상관없죠. 해당 대화방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계좌번호라든지 위치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나중에 다시 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한참 찾으세요. 자, 그런 식으로 찾을 필요 없이 별 표시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기본 앱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 앱들이 있죠. 이 기본 앱들도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전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려서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도 있겠죠. 이 하단에 있는 앱 중에 자주 쓰지 않는 앱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빼주시고 자주 쓰는 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꽉 차 있더라도 더 넣을 수 있어요. 자, 네이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리고 넣어주게 되면 더 많은 앱을 넣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앱들도 앱 위에 앱을 얹어서 폴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앱을 들고 카카오톡 위에 얹어 줄게요. 자, 그러면 테두리에 회색선 생겼죠? 자, 여기에 손을 놓게 되면 이렇게 폴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항상 쓰는 앱들은 이렇게 묶어 두시면 언제든지 터치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더에 들어있는 앱들을 바깥으로 뺄 경우에는 그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앱 들고 외부로 빼주시면 이렇게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들 많이들 다운을 받으시는데요. 가장 겁내시는 부분이나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이 구독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계속 비용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구독 취소가 제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구독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받은 앱들은 해당 앱으로 들어가서 취소하지 않으셔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자체에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 터치하세요. 그러면 결제 및 정기 결제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기 결제로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모든 앱들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구글 원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요. 월 2,400원씩 결제가 되고 있죠. 자, 이걸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따로 구글 원으로 가서 취소하실 필요 없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독 취소 버튼 나오죠? 여기서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만료됨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이미 정기 결제를 했었는데 만료가 돼서 이제 결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앱을 통해서 복잡하게 취소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취소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들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도 설치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앱들은 매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줘야 좀 더 쾌적하게 쓸 수가 있죠. 앱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업데이트 하실 필요 없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업데이트가 몇 개 있는지 모두 보여주게 되고요. 한 번에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있음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앱들이 전부 보여지게 되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모두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 해주셔도 되겠죠. 여기는 자주 들어오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모두 비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찍으시는데요. 비율 설정을 잘 하셔야 내 목적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앱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사진이 필요하면 그냥 사진 찍으시죠.
자, 그런데 상단에서 비율 선택을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지금 3대4로 되어 있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3대4, 9대16, 1대1, 5대6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3대4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 찍는다 그러면 그냥 3대4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영상을 찍는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16대9나 9대16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9대16은 일반 모니터나 TV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죠. 그래서 영상 찍을 때는 반드시 이 9대16을 이용을 하셔야 이렇게 까만색이 나오지 않고 꽉 채워진 화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대1 사이즈는 보통 SNS에 많이 쓰는 사이즈죠. 자, 그 다음에 저는 5대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풀 사이즈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풀 사이즈는 뭐냐면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가로가 넓은 스마트폰이죠. 일반 스마트폰은 세로가 길죠. 그때 16대9로 찍더라도 위쪽과 아래쪽에 까만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때 비율하고 상관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완전히 채워서 찍는 것이 풀 사이즈가 되겠죠. 저는 풀 사이즈가 5대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서 찍는데요. 여러분도 화면을 꽉 채워야 할 때는 풀 사이즈로 찍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3대4나 9대16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영상을 찍을지 사진을 찍을지 또는 이 사진이나 영상을 어디에서 볼지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설정을 하셔야 좀 더 완벽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하는 앱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앱이 홈 화면에 나오나요? 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 앱을 쓰려면 매번 터치해서 위로 올려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실행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해당 앱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하게 되죠. 굉장히 귀찮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앱스 화면과 홈 화면에 동시에 설치가 되게끔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에 새 앱 추가라고 나오죠. 자, 기본값은 이게 꺼져 있어요. 자, 이걸 켜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홈 화면 터치해서 위로 올렸을 때 나오는 이 앱스 화면과 그 다음 홈 화면에 동시에 그 앱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꼭 이거 설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의 주 용도는 전화나 메시지인데요. 요즘은 그거 외에도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왓챠, 티빙,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때 좀 더 제대로 된 음질로 감상을 하시면 더 즐겁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음질 및 음향 효과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돌비 애트모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꼭 켜주도록 하세요. 돌비 애트모스를 터치하게 되면 아래쪽에 어떤 것으로 들을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은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바꿔주는 건데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에 최적화돼서 나에게 들려주게 되겠죠. 자, 이때 좀 더 효과를 보는 방법은 이어폰을 이용해서 들으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효과를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효과가 더 높겠지만 OTT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통화 음질도 훨씬 나아집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려요. 이것도 기본값은 꺼져 있으니까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2%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유용한 기능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